교재 86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용도 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들어갑니다. 자,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은 행위, 자, 건축을 제한합니다. 자, 그럼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킨 보안 기준 가지고 건축을 제한한다 이 뜻이에요.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행위 건축 제한한다는 것은 용도지역의 제한 세 가지 있었죠.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도를 어떻게 합니까? 강화 완화된 무슨 기준? 보안 기준 가지고 건축 제한한다 이 뜻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이 보안 기준 중에 이걸 어디에 규정했느냐를 1차적으로요. 자, 대부분 조례에다가 많이 정해놨습니다. 조례에 정한 것도 있고 또 법령에 정한 것도 있고 계획에 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여러분 1, 2월 단계에서는 이 용도지구의 보안 기준을 어디에 규정했느냐 이것부터 파악해야 돼요. 조례가 대부분이고 일부 법령과 계획이 정해놨는데 2단계 들어가면은 법령에 정한 거 예를 들어서 용도지구가 정되면은 건축물 용도로 강화 완화시키죠. 자, 이런 법령에 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작년 시험에도 여기 한 문제 나왔죠. 놓은다고 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물어봅니다. 다음 중 자연 취락 중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닌 걸 찾아라. 1번 단독주택. 자, 그 열 몇 가지를 외우려고 해요.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연 취락주가 뭐 하는 것이에요? 마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산골에. 자, 자연 취락주에 단독주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다. 발전시설은? 그것도 전기가 있어야 되죠. 그럼 방송통신시설은? 그것도 핸드폰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병원은?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꼭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열 몇 가지를 외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공법 문제를 그런 걸 시험에 낼 때는 이해만 하면 맞출 수 있도록 답을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뜻을 잘 알아야 한다는 이유가 그게 있던 거예요. 이 많은 걸 외워서 여러분이 합격을 못해요. 취락주고 하면은 산골에 마을 만드는 거, 마을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죠. 예. 자, 그런 시설이 아닌 것이 답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72조 내지 81조 규정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안에서는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 또는 군 조례로 정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1번 경관지구 안의 건축 제한. 자, 이게 지정되면은 경관을 보는데, 경치를 보는 곳에 장애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강화시킨다 그랬죠. 그 용도 강화된 게 어디에 정해놨냐, 그걸 파악하면 돼요. 자, 경관지구에서는 줄칩니다.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 형성에 장애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줄쳤어요. 경관지구 정되면 건축물 용도가 강화되죠.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 어디다 정해놨다? 도시군계획 조례에 정해놨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군계획 조례에 동그라미 하시고, 경관지구 건축 제한은 어디다 정해놨다? 도시군계획 조례. 다만 다음은 보실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방제지구 안의 건축 제한. 자, 방제지구가 정되면은 자, 재예방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 용도 강화시킨다 그랬죠.
이 방제주안에서는 줄칩니다. 풍수의 산사태, 집안 붕괴, 지진 그 밖에 재해 예방에 장이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공객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아까 줄쳤습니까? 자, 그럼 용도 방제주에 지정되면 용도가 강화되는데 설치할 수 없는 건물은 어디다 정해놨다? 조례에 정해놨다. 그럼 도시공객 조례 동그라미. 다만 다 보실 거 없고. 자, 그 다음 내려가서 보호주관의 건축 제한. 줄칩니다. 보호주관에서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건축물을 하나여 건축할 수가 있다. 자, 보호주관은 건축물 용도를 대폭 강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의 설치할 수 없는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차라리 나열할까요? 설치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나열할까요? 설치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나열해야 되겠죠. 자, 그래 줄치고 다만 다 볼 필요가 없는데, 자, 밑에 1번 역사문화 환경보호지 보시고, 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재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에 제하지 않은 건축물 몇 가지. 자, 줄칩니다. 이걸 어디다 정해놨다? 도시공객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주가 정되면 몇 가지 설치할 건물이 몇 가지 안 되죠. 어디다 정해놨다? 조례. 도시공객 조례 정해놨고, 중요시설물 보호주고 중요시설물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줄칩니다.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것, 이것만 설치할 수 있다 이 뜻이. 이 경우 다 보실 거 없고, 생태계 보호주고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에 제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줄칩니다. 역시 어디다 정해놨다? 도시공객 조례에 정해놨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특정 용도 제한주안의 건축 제한. 이게 지정되면은, 자, 우리 상업지역에 위락이나 숙박시설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 강화한다 그랬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의하다고 판단하여, 자, 줄칩니다. 도시공객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 이제 도시공객 조례에 주로 위락이나 숙박시설 정해져 있겠죠. 자, 복합용도지구 안의 건축 제한 찾았습니까? 복합용도지구에서는 건축물 용도를 완화시켜 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르는 건축물로서 줄칩니다.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것은 건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복합용도지구가 정되면은 건축물 용도 완화되는데 그 완화를 어디다 정해놨다? 도시군객 조례.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 있죠? 그거는 갈로 묶고 3, 4를 보면 돼요. 뭐, 그까지 또 들어가면 머리가 어떻습니까?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예외 찾았습니까? 조례에 정하지 않는 것. 자, 고도지구, 높이 제한한다 그랬죠? 줄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그것까지만 줄치고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고도주가 정되면은 건축물 높이 채관도를 정해서 그 이하로만 재야 되죠. 그 높이를 어디다 정해놨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정해놨다 이 뜻입니다. 자, 자연취락지구, 취락지구 지정 목적의 범위 안에서 줄칩니다. 대통령령 따로 정합니다. 자, 자연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산골에 마을을 만들어야 되죠. 그 산골의 마을에 만드는 필요한 건축물 등은 어디다 정해놨다? 대통령령. 자, 거기 법령에 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는 줄칩니다. 개발지향의 지임이 관리하는 특별조치법령. 이것도 법령에 정해놨습니다. 자, 개발진흥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할 수가 없다. 줄쳤습니까? 자, 우리가 개발진흥지구 예를 들어서, 자, 설악산에 호텔이 들어가죠. 그 호텔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 완화한 것을, 자, 어디다 정해놨다? 개발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에 정해놨다 이 뜻이에요. 거기 위반해서 건축하지 말았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주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이 뭔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개발진흥 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역할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건축물 용도를 완화시켜줘요. 자, 그 다음에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 있죠. 이거 완화시켜서 개발을 진행시킵니다. 이 개발진흥 진행되면은. 자, 근데 개발진흥지구도 지정이 두 가지 형태로 하는데, 자,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 중에, 자, 우리가 용도 지역에서 이 허용되는 용도 중에 개발진흥지구, 이 개발을, 자, 진흥 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이 되는 용도가 없을 때,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서, 자, 허용되는 용도 중에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입니다. 자,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가 없을 때고, 밑에 그런 용도가 있을 때. 자, 그러면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용도 중에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가 없을 때는 별도로 이 완화되는 용적률, 개발진흥지구 지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건축물 용도를 별도로 정해줘야 되겠죠. 그때는, 자, 개발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이런 계획에다가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계획 속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이 그걸 풀었으면 이런 뜻이에요. 자,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 중에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가 없을 때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허용되는 용도, 완화되는 용도를 이 계획 속에 정합니다. 그럼 이 계획에 위반해서 짓지 마라, 건축하지 마라는 것이 1번 뜻이고, 자, 2번 뜻은 이거예요.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용도 중에서, 자,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가 있을 때죠. 있을 때는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 굳이 수립할 필요가 없고 건폐율 용적률만 완화시키면 주면 돼요. 자, 이럴 때는, 자,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자, 이 계획을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용도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건축하면 되죠. 이 뜻이에요. 1, 2번 뜻이 풀었으면은. 그래서 1번은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 중에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가 없을 때는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해서 이 계획 속에 완화되는 걸 넣고, 자, 2번은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 중에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가 있을 때니까 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고 용도 지역상 허용되는 용도 있죠. 그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단 건폐율 용적률만 이럴 때는 완화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충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철학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가 있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작년에도 이거 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연철학지구 많은 곳이에요. 상권에 말 만드는 거죠. 그게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그만 판단해 봅시다. 1번, 단독주택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필요하죠. 일종건생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일종건생이 뭔데? 이게 상가 아닙니까? 상가, 전방, 구멍가게, 슈퍼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 이종건생 이것도 필요하죠. 단 갈로 안에 보시면 후기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점, 안마실소, 제조업소, 자, 이런 것은 설치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 운동시설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창고 같은 거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했으니까 거기에 뭐 농업이나 임업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필요합니다.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자, 이런 산골 마을에 자, 우리 축사 같은 거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 교정, 국방, 군사 시설. 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 돼 있어요. 왜 필요합니까? 자, 대부분 산골 마을이 저 강원도나 저런 데 가면은 다 거기가 후전선 근처죠. 그럼 군인이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있어야 되지. 그래서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자, 방송통신 있어야 되죠. 휴대폰 써야 되니까. 발전시설 전기 있어야 되죠. 자,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이런 뜻이다라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가면은 자, 용도구역이라 되어 있죠. 예, 자, 이제 불러갑시다. 자, 용도구역은 보시면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다음에 줄칩니다.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줄치고 따로라는 말 있죠. 그걸 동그라미에서 위에 자 씁니다. 무슨 기준? 자, 별도 기준을 정해서 이 뜻이에요. 시가지의 물산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자, 그 말은 자, 이런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을 자, 촉진 및 억제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가지의 물산 확산 방지. 자, 그 다음에 뭐 토지용의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란 말이 있죠. 그 말은 이 뜻이에요. 특수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을 촉진하거나 뭐한다? 억제하기 위해서 도시공간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용도구역이라 합니다. 이번에 용도구역은 무계획한 도시의 비대화, 가밀화 내지 무절사한 시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억제, 제한하거나 수산자 보호 육성을 위해서 용도 지역 지구가 관계없이 독자적이고 국지적으로 지정하며 자, 규제 목적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고 용도구역 각 구역별로 특정한 고유 목적을 가지고 지정됩니다. 이 특정한 고유 목적 때문에 자, 용도구역은 다 뭘 가지고 있다? 별도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및 지구와 중복 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용도구역이다라는 것은 자, 이것도 필요할 때 지정하죠. 전국도 아닙니다. 그 어떨 때 이게 필요하냐? 특수한 목적, 특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걸 지정합니다. 자, 그럼 이걸 지정하면은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 세 가지 안 있죠. 건축물의 용도, 또 건폐율,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제한을 이걸 강화, 완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용도지구의 강화 완화 정도가 하는 게 아니고 용도지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강화시키거나 완화시켜요. 이런 강화 완화한 별도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만 배타적으로 적용해서 건축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 한마디로 용도지나 지구서 이 세 가지 안을 대폭 강화한 거. 대폭 완화시키면 무슨 기준? 별도 기준만 가지고 많은 제도다 건축하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은 자, 배타적으로 적용한다는 뜻은 이제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구, 자, 지역이 속에 지구가 있고 지역이 있는 속에 구역, 뭐 지구, 자, 지역 속에 지구가 정돼요. 그러면 이 안에는 건축 제한할 때 지역의, 자, 일반 기준 있죠? 일반 기준과 지구의 무슨 기준? 보안 기준.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합니다. 다 적용해서 뭘 한다? 건축을 해요. 그래서 지구가 정된 곳은 지역의 기준과 보안 기준 있죠? 같이 정해요. 자, 그런데 여기 구역이 정돼 있죠? 구역이 정된 요게는, 자, 구역에만 적용되는 무슨 기준? 별도 기준만 적용해서 건축한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에는 지역이나 지구의 일반 기준, 보안 기준 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배타적이고 국제적 정한다 해놨죠. 배타적이라는 것은 요 기준만 적용시켜서 이 목적을 달성해라 이 뜻이에요. 왜 이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한 가지는 개발이 억제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개발이 촉진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뜻이에요. 개발 억제되는 도시공간 결정으로 지정하는 대표적인 개발 억제되는 용도구역이 네 가지.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자연 공구역 이 네 가지는 개발이 어떻습니까? 억제되고, 자, 도시군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결정으로 지정되는 개발 촉진되는 용도구역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자, 하나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거. 또 하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자, 이런 것은, 자, 도시공간 결정으로 지정되는 대표적인 개발 촉진되는 용도구역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법책을 읽다 보면은 뭐 지구가 붙은 거, 지역이 붙은 거, 여기 있는 구역이 붙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역이 붙었다면 반드시 무슨 기준이 있다? 별도 기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보시면은, 자, 거기에 90쪽에 1번이 개발 제한 구역이죠. 그럼 개발을 억제합니다. 2번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라 되어 있죠. 이도 개발을 억제하고. 자, 여러분 교재에, 자, 95쪽 보시면은 도시자연 공구역이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수산자 보호구역대가 있죠. 다 개발 억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하다? 개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어디를 좀 보시느냐 하면은, 자, 거기에 140쪽에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140쪽 찾았습니까? 그것도 역시 개발 어떻습니까? 촉진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리고 다시 90쪽에 돌아와서, 90쪽이 아니고 앞에 90쪽 맞아요. 자, 1번 개발 제한구에 들어가 있죠. 자, 봅시다. 자, 개발 제한구 지정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기를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예요. 자, 지정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줄칩니다. 도시의 무길산 확산 방지하고 줄치고, 그 다음에 또 줄칩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도시 내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까지 두 번째, 또 줄칩니다. 세 번째,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까지 줄칩네요.
개발제한구의 지정 및 관리하는 지정 변경을 도시군과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행위제한이 되어 있죠.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줄칩니다.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관로안에 개발제한구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개발제한구의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 밑에 씁니다. 그게 별도 기준. 개발제한구에 정된 무슨 기준? 별도 기준. 자, 봅시다. 자,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못하는 곳이다 이 뜻이죠. 예, 개발 못하는 곳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지정합니다. 그래서 자, 그만큼 이정되면은 개발을 상당히 위축시켜 버려요. 예. 그래서 시도지사도 지정 못합니다. 누구만 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지정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 국방장관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개발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자, 별도 기준 있죠, 이게? 자, 개발제한구의 지정 및 가능한 특별조치법. 자, 이 법만 여기 딱 정해. 다른 건 정해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법의 가장 핵심 사항이 이거예요. 자, 기존의 건축물은 철거하고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 3년 안에 신축해야 돼요. 3년 지나면 신축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이 없는 빈 대지 있죠. 여기는 신규로 건물이 신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 있는 것만 새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적용하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건물 숫자가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오히려 줄어들어. 개발 자체가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강력한 이 기준 가지고 개발 못하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는 것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면 시가지로 연결되지요. 연결 방지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김해시와 부산광역시 사이에 이게 있어요. 여기에 낙동강이 흘러가죠. 자, 여기는 하루적이 되니까 낙동강 하루적이 되니까 농토가 비옥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여기에 마을이 있었어요. 자, 오늘날 이거 그대로 두면 김해시 마을이 커지고 부산시 마을이 커서 시가지로서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도시관리상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개발제한구 실질적으로 지정해놨습니다. 요 목적으로. 자, 그 다음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 보존한다. 자, 우리 도시 주변에 자연상태 좋은 산지 있죠. 그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해놨는데 울산광역시에는 저 중구 핵심도시 뒤에 나지막한 산지들 있죠. 전부 다 이 목적으로 지정해놨어요. 예. 그럼 거기에 자연환경 보존하라고 지정했겠어요? 다른 의도가 있겠죠. 개발 못하게 묶어두려고 지정해놨다 이 뜻이에요. 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는 것은 군부대 있죠. 군부대 주위에 있는 이런 곳은 일반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걸 지정해놨다 이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이걸 우리나라가 도입한 것은 1970년에 도입하지요. 이때 도입 목적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아니고 경제개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도입했습니다. 자, 1970년대 한참 경제 개발을 할 때, 경제 개발을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돈. 돈은 없으니까 외국에 차관 도입했죠. 용지 있어야 돼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인력은 그때 충분했죠. 자, 그러면은 경제 개발 용지를 확보시키기 위해서 이걸 도입합니다. 이걸 도입해서 지정해버리면
개발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땅값 떨어지겠죠. 그럼 국가의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목적으로 이걸 도입을 합니다. 단 명칭을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면 안 돼요. 왜? 이걸 개인 토지 소유자 토지에 이걸 지정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럼 개발제한구역 지정한다면 동의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서 명칭을 바꾸죠. 그린벨트로. 자, 이렇게 바꿔서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때 70년대는 뭐 여기 젊은 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은 빨간색이 나쁜 색이에요. 빨갱이란 말 들어봤죠? 그 빨간색이 됩니다. 공산주의의 색깔이 빨간색이었어요. 그때는 어땠느냐? 70년대 빨간 옷을 입고 나갔죠. 그러면 부릅니다. 누가? 경찰이 가서 조사받아야 되죠. 뭐 때문에? 빨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빨간 옷 입고 오면 벌써 여기 경찰에 오늘 몇 번 불려갔단 말이에요. 조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황당한 짝이 없습니다. 예. 왜 빨간 옷을 입으세요? 돋보이려고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네. 예. 그럴 시대가 1970년대. 자, 그래서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그린색, 자본주의, 자유주의 색깔, 그린색을 벨트라는 명칭으로 도입하니까, 자, 마을 이장들이 전국에 이걸 7년 동안에 경제활에 필요한 용지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버립니다. 자, 마을 이장이 토지 소유자에게 야, 그린벨트 지정에 동의해라. 그럼 이게 뭔데? 봐라, 영어 아이가. 녹색 아이가. 좋은 거지? 도장 찍어라. 그때는 미국이라 하면은 다 좋아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다 찍어버려요. 그래서 7년 동안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용지 확보합니다. 예. 이거 확보해가지고, 자, 이제 7년 뒤에 자기 딸이나 아들이 시집장가 가야 되죠. 땅 팔아야 됩니다. 팔립니까? 안 팔린다. 예. 알아보니까 그린벨트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더라. 내 개인 소유 토지를 거의 소유권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는 제도. 그래서 나라에 전화를 해서 항의하니까 뭐랍니까? 만나서 커피 한 잔 먹었어. 간다 못 간다? 며칠 가가 얻어터지고 오니까 겁이 나서 말도 못해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만큼 잘 살게 된 배경도 이 그린벨트 희생자들이 한몫을 했다 이 뜻이에요. 예. 자, 여기 울산의 대표적인 그린벨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가 울산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각종 공장부지 전부 다 뭡니까 옛날에? 그린벨트 풀어서 불화해 준 거예요. 대기업들이 땅값 거의 안 들고 전부 다 공장 지어서 오늘날 대기업이 된 겁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모든 기간 산업시설 전부 다 어디에 지었어요? 그린벨트다. 고속도로, 철도 전부 다 그린벨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 그린벨트 희생자들이 국가에 보상을 요구했죠. 너무 많이 지정해놓으니까 일일이 보상할 수가 없어요. 보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결국은 이 국가에서 그린벨트 묶은 거 꼭 필요한 거 외에는 풀어주되 수용하지 말아요. 그린벨트는. 땅값을 올려줄 수 있도록 용도지를 바꿔주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해제 방향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자, 묶어진 거 해제시키죠. 국가에 수용 안 합니다. 주거나 상업지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그린벨트를 묶였다가 주거상업지로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가가 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경기 지역은 이거 다 풀었죠.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분당, 일산, 판교, 신도시 다 만들었어요. 자, 부산 쪽에서는 프로가 뭐 만들었습니까? 양산물금 신도시. 이거 프로가 만들었어요. 그 울산에도 있죠? 울산에도 풀어야 돼요, 지금. 어디? 울산 시내에도 이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거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풀 겁니다. 이제 풀되 그냥 풀면 안 돼요.
거기에 적어도 사람이 살고 도시를 시가지를 만들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 기반시설 다 갖춰줘야 되죠. 그러고 난 데 풀어줍니다. 자, 이제 중개합니다. 그린벨트는 하나 매물이 들어왔다.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내 거로 해야 되죠. 너무 좀 낸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매물이 자주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일생에 한두 번 옵니다. 그것도 돼지 꿈을 꿀 거예요. 이거 올 때는. 그러면 꿈에 어떻게 됩니까? 돼지를 잡아서 씹어 먹어야 되죠. 본다고 해서 돌이 오는 게 아닙니다. 돼지 꿈은 딱 꾸면 돼지를 끌어안아 가지고 끌어안으면 안 돼. 끌어안아가 막 이빨로 씹어 먹어야 돼. 그래야 큰 놀이 옵니다. 자, 그만큼 그린벨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하에 도입된 제도가 무슨 제도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예요. 나중에 중개하다가 한 번씩 볼 겁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시험에 묻는 거는 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가 정합니까? 요 지정 목적 세 가지 있죠? 이것밖에 안 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91쪽에 시가화 조정구역부터 다음 주에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자, 마칩니다. 네.